투자법의 강태공. 뭐가 아니면? 응? 자, 음소거 좀 다 네? 해주세요. 네. 남지영 사장님, 아, 모든 수고. 네, 제가. 자, 그래서 이 강태공은 그 70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낚시만 했죠. 근데 낚싯바늘 없이 세월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어떤 이 그 투자법에는 기다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기다려요. 기다려.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수 타임도 좋은 주식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언제 사느냐? 그래서 오늘 그거예요.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게. 좋은 주식이는 알겠어.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과거로 돌아갔으면 88년도에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에코프로가, 포스코홀딩스가. 어? 근데 지금 오늘 사야 되냐 이게.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냐 하는 것들을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와 제시리 보모가 딱 100년 전에 답을 냈어요. 답을. 그리고 그것이 변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발견한 건데 이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투자법 알아봅시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앙드레 코스톨라니 지지난주 이제 배웠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 10년 뒤에 깨어나 보니 부자가 되어 있을 거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 이렇게 사고요. 딱 3년에서 7년 묻어두면 부자 됩니다. 그냥 최소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요. 많게는 20배까지도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계적으로 얘기했던 게 안드레 코스톨라니의 산책하는 개 비율을 얘기했죠. 여기 이제 산책하는 워런 버핏이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이게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러니까 그 항상 개는 주식 시장이고 경제는 지금 현재 그 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나고 그 내가 갖고 가는 개는 앞에서 먼저 개가 선행하는 어떤 것으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선행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반도체 시장이 조금 좋아집니까? 안 좋아집니까?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2차 전지 사업이 더 성장합니까? 안 좋아집니까? 성장한다라는 얘기예요. 3년 후, 5년 후에, 그 7년 후에 2차 전지 사업이 성장합니까? 100% 성장하게끔 보장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본주의의 어떤 가격, 모든 시장에서 가격 결정의 요인을 앙드레 코스트라니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바로 이 곡선, 그러니까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공급이 딸리잖아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거니까. 그리고 불황기 때 사이클이 있고 호황기 때 사이클이 있다. 그럴 때 주식을 갖다가 사야 될 때와 주식을 매도할 때 이런 것들을 잘 이 그 원형의 달걀로 요걸 달걀 모형 이론으로 요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죠? 호황기 때와 호황기 때 투자 방식과 그다음 불황기 때 그 투자 방식을 이 달걀처럼 이렇게 생긴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고 금리에 대한 어떤 변화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그때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어떻게? 금리가 지금 높으면 주식은 팔고 예적금 그다음에 채권을 사라는 거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불황기 때 접어들어서 하면 바닥으로 가죠. 이 바닥일 때 어떻게요? 주식 투자를 갖다가 슬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성숙될 때 파는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갖다가 잘 이해를 하라. 언제 사서 언제 팔 거냐 이게. 파는 시점과 사는 시점 그리고 기다리는 시점.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그 기다리지 못하고 삼성전자를 갖다가 제가 88년도에 예를 들어서 삼성에 들어갔지만 89년도에 그때 이제 1700 얼마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가지고 만약에 3,000원만 됐어도 팔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팔지 않고 여태까지 갖고 있었어야 된다는 게. 예?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주식은 오빠 오빠 하면서 간대요. 오빠 오빠 계속 오르고 내리고 빠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고 오르고 오르고 빠지고 빠지고 오르고 내리고 그냥 오빠 오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우량한 주식은 우상향해서 가더라.
물가 상승률이 이제 가듯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끔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느냐 이게요. 좋은 주식은 언제든지 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타임상. 그렇기 때문에 매월 적금하듯이 사라는 얘기예요. 매일 적금하듯이. 왜? 아주 딱 맞춰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은 참 찾아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주식을 사서 10년간 묻어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수면제 먹으라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석 달 동안 주식이 이제 폭락했지 않습니까? 그 코스닥이 이제 950에서 지금 750, 그냥 200포인트가 빠졌어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이때가. 그래서 1억 버는 사람들 고수들의 공통적인 매매 기법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니까 바로 큰 손들의 흐름을 갖다가 먼저 잡는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흐름이 어떤지. 그래서 이 제시 모가 얘기했던 시장을 거스리지 마라. 이거는 어떤 이 주식시장은 돈과 심리가 얽혀져 있는 사람의 심리가 얽혀져 가지고 반영된 게 바로 캔들, 이 차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트를 갖다가 이해를 해서 그 내가 사고자 하는 어떤 그 시점에 적절하게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심리가 나타나는 어떤 그 부분이 차트인데 특히 강하게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거래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가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얼마 올랐다 내렸다 이거 보지 마시고요. 거래량을 보시는 게 중요해요. 거래량. 그래서 내 판단을 버리고 그 거래량을 보려는 것은 추세 흐름을 갖다가 읽기 위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라는 걸 알겠는데 사고 싶은 때냐 이거야. 그걸 내가 모른다라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도 같이 모두가 인정할 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두가 같이 사고 싶을 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두가 사고 싶은 때가 언젠지를 어떻게 알아냈냐 이게 제시를 보면은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주식을 사라.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 품목은 어디 있습니까? 일단 반도체 시장이에요. 아직도 그죠? 반도체 시장이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서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업이 지금 깔려가고 있고 성숙돼 가고 있고 로봇 산업이 지금 태동돼서 슬슬슬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로봇 관련주가 가장 또 이렇게 또 잠재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근데 미래에 이제 있을 것이 아니라 현재 주도적으로 하는 주식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비싸도 사서 더 비싸게 팔라 하는 것이 바로 제시 리버모 그 다음에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투자 성공 비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상의 차트상으로는 상향인가 하향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완전한 어떤 그 하향이라고 하면 하향에서 바닥을 친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바닥을 친 걸 어떻게 확인하냐? 여기 맨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그 나와 있죠, 여기. 요 그림. 이렇게 지금 주식이 내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요 그래프 잘 기억해. 내리다가 오르려다가 또 빠지고 오르려다가 또 빠지고 오를 때 여기 바로 요 60일 최소 60일에서 120일선 어떻게 보면 저항선을 뚫을 때 뚫을 때 거래량이 나타난다는 거죠.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했을 때 관심을 갖고 다시 눌림목으로 N자로 이렇게 눌림목으로 조정해서 그 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할 때 요때 사라는 거야. 요때. 예,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서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돌파한 후에 돌파하고 나서 조정받을 때 N자형 조정입니다. 눌림목이라고 해요. N자형 조정받아서 요 바닥을 전저점을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살아 이게 정확하게 한 7, 제시리버는 7% 정도를
상승할 때 사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큰 추세 변화를 통해서 상승 기조로 바뀌어가지고 거의 2배, 3배까지 갈 수 있는 4, 5배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응축했다가 폭발한다고 본 거예요. 이때를 찾자라는 거예요. 되돌림하는 것, 눌림목. 거의 틀린 적이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신호가 뭐야? 평소보다 많은 거래가 터진다. 그럼 평소보다 많다라는 건 어떻게? 보통 일일 거래량이 전일에 비해서 50% 이상에서 500%. 그러니까 500% 정도가 좋아요. 전날은 전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쭉 평균 일주일 동안 한 10만 거래라 돼 있다가 어떻게? 갑자기 50만 주가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시 리버는 그럼 누구인가? 개인 투자자로서 평생 있던 사람인데요. 기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15살에 증권 호가판을 갖다가 서기를 일하면서 5달러로 시작해서 2조 원을 번 사람이에요. 하루에 2조 원을 번 사람이에요. 하루.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하루에 2조 원 번 사람은 없습니다. 전설이에요, 전설. 이 양반이 이제 100년 전에 추세 추종 매매를 갖다가 만들어내서 창시했어요. 그 당시 때는 이런 차트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는 종이에다가 차트를 갖다가 그려가지고 매일매일 시세에 대한 변화를 갖다가 관리하면서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무서워했던, 벌벌 떨게 했던 그런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개인 수익률 1위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렇게 수익을 내고도요, 너무나 방탕한 생활을 갖다가 뭐 호화보트에다가 뭐 파티에다가 결혼은 3번 하고 해가지고 좀 개인 생활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64세인가 그때 이제 파산하면서 권총 자살해서 끝났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어떤 그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제시 리버를 따라갈 수 있는 천재는 없었다. 그야말로 천재 투자가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양반이 지금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라 하는 거야. 시장의 흐름을. 그리고 그 추세, 그것을 추세라고 하는데 시장의 흐름을, 그 추세를 거스르지 말라. 그리고 절대 어떻게 시장과 맞서지 마라. 시장과 싸우지 마라. 이게 지금 최근 3달 동안 지금 계속 주식이 이제 바닥을 치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섣불리 예측하지 마라. 그리고 자신이 정한 규칙을 절대 깨지 마라. 정한 원칙을 딱 지켜서 내가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요? 제대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대로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바로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법이에요. 피라미딩 공법이라고 하는데 그겁니다. 바로 내가 적정한 어떤 가격의 바닥이라고 판단됐을 때 매수하기 시작해서 주가가 상향으로 전환돼서 추세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올라갈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 물타기 빠진 거를 가격을 갖다 단가를 낮추는 게 아니라 불타기 매수 단가를 높이는 거예요. 매수 단가를 높이면서 했을 때가 가장 수익이 크더라. 그래서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그래서 추세 매법을 완성해서 피라미딩 투자법을 갖다가 정리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이거요. 이 추세 매매에 대한 것은 이중 바닥을 확인해라. 그 다음에 박스권 돌파. 요거는 아까 앙드레 코스트라니하고 똑같아요. 어떤 주식이 6개월 동안 계속 박스권에서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져요. 거래량이 터져서 어떻게 해요? 여기. 아시겠죠?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돌파할 때 있죠?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할 때, 그리고 N자로 눌림목 때 추가 매수하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후 돌파하는 것. 주식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렴해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점점 이 폭이 좁아져요. 응축이 돼요. 그것을 나중에 5일 이동평균선
10일 평균선, 20일, 60일, 120일 선이 이렇게 응축될 때 있어요. 응축되다가 갈 때 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식이 갖고 있던 어떤 특정 가격을 돌파할 때. 그래서 돌파가 중요합니다. 돌파, 거래량, 돌파.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물타기가 아닌 불타기가 고수들의 비법이다. 그래서 어떤 주식을 갖다가 사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그 주식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관측하는 거예요. 관측, 예측. 그래서 추세를 갖다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바닥권, W자로 바닥권을 확인한 다음에 그 전저점, 그 주식이 갖고 있던 전고점을 돌파할 때 1차 매수, 또 갔다가 빠질 때 또 전고점을 돌파할 때 그리고 또 가서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한 3번에서 5번 정도 산 다음에 고점이 될 때 마찬가지예요. 이 고점도 거래량이 터질 때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빠집니다. 요걸 헤드 앤 숄더라고 그래요. 머리, 어깨. 그러니까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헤드 앤 숄더. 머리가 아니라 요 어깨에서 파는 거예요. 어깨에서 1차 팔고 2차 내려갈 때 팔고, 이때 못 팔면 어떻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원래 바닥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원칙들을 잘 이해를 하셔서 전환점 확인, 이걸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추세가 바뀌는 걸 전환점이라고 그래요. 요 꼭대기에서 바뀌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래프를 했어요. 그래서 전환점이 주는 하락 반전은 캔들이 이렇습니다. 하락 반전하는 캔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겨보세요. 이렇게 하락 반전. 이 모양을 기억해 두셔야 돼. 이거 암기하셔야 돼. 이거 아주 장대한보로 갔다가 어떻게 요 꼬리 달고 내려오는 것. 요것이 나올 때가 하락이에요. 잘 기억해 두셨어요? 하세요. 그래서 투자자는 제12번은 어떻게 타이밍을 잘 잡아라.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라. 저렇게 반전될 때까지 참아라. 그리고 어떻게 자금 관리를 갖다가 해라. 한꺼번에 몰빵하지 말고 나눠서 이렇게 안전성을 높여서 나눠서 매수를 해라. 그리고 자금 관리를, 현금 관리를 하라. 그 다음에 감정을 통제해라. 평정심 잃지 말라. 오르면 막 흥분해가지고 후라라 팔아버리고, 내리면 겁나가지고 팔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12본모의 추세 매매법 어떤 차트가 이렇습니다. 아까 그 얘기했던 것이 쭉 내려오다가요. 그죠? 쭉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가 바닥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수렴해요. 이렇게 수렴합니다. 이렇게 이 수렴해서 여기에서 다 모였을 때, 그리고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5일선이 21선을 돌파할 때, 그때 관심을 갖고 1차 매수하고 다시 눌림 맥대 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저가 그 바닥에서 다시 한번 튀어갈 때, 이때 살 때 거의 어떻게, 이때는 완전히 배팅하는 겁니다. 완전히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에서 7% 정도, 7에서 8% 정도 상승될 때 매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다라는 게 이게 추세 매매법입니다. 과대 낙폭에 눌림목 매매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선수들이 다 이거 가지고 지금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분기 기준으로 되어서 1분기 기준 제가 일단 하락을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다가 요번에 딱 돌파를 해요. 돌파를 하면 이때는 매수가 아니에요. 매수가 아니고 이때는 관심을 가집니다. 관심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관심 종목창에다가 이제 이런 종목들을 넣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요 멈췄던 자리 있죠. 요 멈췄던 자리를 다시금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은 그때가 매수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추세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상승 추세선, 하락 추세선, 중고 추세선 이렇게 추세선을 나누는데, 하락 추세선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으면 고점과 고점을 딱 연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락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고, 상승 추세선은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주는 선 자체를 연결하면 상승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기는 한데요. 좀 일반적으로 고점이 더 이상 올라가지고 잘 안 들려요. 예. 그래요?
네. 아, 소리가 그거, 오케이. 자, 그래서 요런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차트를 갖다가 볼린더 벤저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타임을 삽니다. 근데 보세요. 이 거래량. 요건 또 다음 주에 또 더 한 번 할 거예요. 이게 거래량이 평상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 맨 밑에 있죠? 추세가 바뀌었죠? 네? 그래서 거래량이 터지죠? 요럴 때, 요렇게. 그걸 황금 라인이라고 그래요. 황금 라인. 이렇게 쭉 빠지다가 어떻게? 쭉 빠지다가 이렇게 쭉 빠지죠. 지금 그죠? 빠지다가 어떻게? 돌파할 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테슬라도 이렇게 해서 바로 그 타임들 잡는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시고, 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량